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영어 공부법 특강을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특히 이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 예를 들어 학교 내신 시험이라든지 요즘에 수학능력시험 같은 경우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같은 경우에는 연계교재라는 그 교재의 지문에서 어느 정도는 범위가 한정되어서 시험이 출제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잘 필기가 된 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꼭 강의를 듣고 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교재에 체계적으로 노트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 노트를 제가 못 알아보겠어요 라고 하는 이 수험생들의 많은 고민들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우리 학창시절을 한번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요. 시험 때만 되면 내 노트를 펴고 한숨을 쉬었잖아요. 분명히 내가 쓴 게 맞긴 한데 이게 도대체 뭐라고 써놓은 건지 못 알아보겠다. 그래서 좀 필기를 잘한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가서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기도 하고 또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래도 내가 한 필기가 아니다 보니까 알아보기도 힘들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해석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잘못된 필기법은 어떤 것이고 올바른 필기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끔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옆집에 누군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더라. 걔는 선생님이 농담하시는 것까지 다 받아 적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좋은 필기법은 결코 아닙니다. 농담까지 다 받아 적는다는 얘기는 전혀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냥 속기사처럼 말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받아 적은 노트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죠. 왜? 강의에서 이해한 바가 없으니까. 자, 또 하나는요, 보다 많은 친구들이 2번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 여백에 마구잡이식으로 아무런 체계 없이 필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복습이라도 해놓지 않으면 더더군다나 나중에는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잘못된 노트 필기법을 극복하고 올바른 필기법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색깔을 활용하는 필기법이에요. 제가 지금 남자고등학교에 재직을 하고 있는데 교실에 들어가면 일단 남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펜이 없는 학생들도 참 많고요. 펜이 있는 학생들도 검정색 볼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남학생들은 정말 필통에 있는 펜의 개수랑 성적이 정비례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발 펜 좀 더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아드님의 필통을 꼭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정펜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최소한 2가지 색깔은 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노란색. 자, 이 노란색 펜, 형광펜이 더 좋겠죠? 이 펜은 키워드를 마킹하는 데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상 정말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표현들에 눈에 아주 잘 띄게 표시를 해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검정색 펜, 이 검정색 펜은 내가 모르는 어휘, 수거를 정리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펜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필기할 때 쓸 거예요.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꼭 내용상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데 내용상에 있어서는 그냥 격가지 문장인 경우도 많고요. 그 반대 사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펜마다 각각의 이제 색깔별 기능을 부여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장입니다. A detailed examina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자, 무엇을 살펴봤냐면 of the world's greatest inventions. 세계의 가장 위대한 어떤 발명품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것이 highlights, 강조해서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the perpetuation of the myth about the instant big idea.
즉각적인 멋진 생각이라는 것이 myth,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의 영속화, 그게 그런 잘못된 생각의 영속화를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일단 필기하기에 앞서서 강의를 들었다,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면 이 문장의 의미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 글은 instant big idea.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위대한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유레카 이렇게 떠오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myth, 뭐라는 겁니까? 실제로는 이게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즉각적으로 유레카 하고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년간의 연구와 업적들이 쌓여 있다가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빅 아이디어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으니까 당연히 핵심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the myth부터 big idea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란색 펜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조금 더 눈에 잘 띄라고 갈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perpetuation, 영속화라는 거, 이런 잘못된 생각이 영원히 지속되게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검정색 펜으로 필기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highlight란 단어는 제가 좀 푸른 빛깔이 도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요? 주어 부분이 상당히 길지만 결국 진짜 주어는 detailed examination, s 안 붙은 단수잖아요. 주어가 단수니까 3인칭 단수 현재니까 동사에 s가 붙어야 되겠구나. highlight가 아니라 highlights구나. 자, 이렇게 이제 눈에 띄게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는 뭐부터 할까요? 그렇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키워드들 먼저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공부할 때에는 이번엔 몰랐던 단어들까지 함께 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파란 펜으로 표시된 문법적인 부분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색깔로 구별해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요, 기호 활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핵심어는 노란색으로 표시하자라고 했는데 기왕이면 더 눈에 잘 띄게 박스로도 표시를 해주십시오. 또 영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연결어, 연결사이거든요. 이 연결어에 따라 앞뒤의 논리관계가 확 뒤바뀌기도 하고, 또 앞의 이야기에 대한 뒤의 이야기, 앞의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에 대한 뒤의 이야기들이 예시가 되기도 하고, 또 앞이 원인, 뒤가 결과가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연결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두십시오. 때로는 시험에서 연결어를 뚝 떼서 이 자리에 연결사 뭐 쓰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용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니까. 자, 또 하나 놓치시면 안 되는 건 키워드, 정답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답을 찾아가기 위한 단서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 2, 3이란 단서를 종합해보니까 정답은 4구나 이렇게 찾으실 수 있는 거니까 정답의 단서가 해당되는 부분은 밑줄이나 물결 표시 같은 나름의 기호로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자, 또 이거는 제가 문장 분석할 때 사용하는 기호 표시인데 꼭 이 표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나름의 기호를 개발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구문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문장이랑 아래에 있는 문장이랑 뭐가 더 구조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세요? 아랫 문장이 훨씬 더 잘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do you know, 아세요? 뭐를 해당하는 게 목적어인데, 목적어는 주요 성분 중에 하나죠. 저는 주요 성분을 이렇게 꺽쇠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꺽쇠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뭐를 아냐고 물어봤냐면 Who the young girl in the picture is? 그 사진 속에 있는 어린 소녀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이 어린 소녀를 수식해주는 말이 사진 속에 있는 in the picture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에 해당하는 말은 저는 이렇게 둥근 괄호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한 기호로 구별했을 뿐인데도 이게 주 성분 목적어 자리이고 이 부분이 수식어구나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정교화해서 기호를 개발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또 제가 대학 시절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 기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영어 교육과를 나왔으니까 수업의 태반은 교사가 어떻고 학생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이런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교사, 학생, 학교라고 쓰는 게 너무 번잡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는 대문자 T로, 학생은 대문자 S로, 학교는 지붕을 뜻하는 이 시옷 모양으로 제가 이제 나름 이렇게 기호를, 약어를 써서 필기를 했더니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주 접하는 용어들이 있으시다면 나름의 약어를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백을 활용하는 노트 필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코넬 대학에서 처음 개발했기 때문에 코넬식 노트 필기법이라고도 부르는 노트 필기법입니다. 일단 우리 지문 혹은 강의의 주된 내용을 남겨두고 왼쪽과 하단에 여백을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겁니다. 자, 이 여백의 용도는요. 이 푸른색 여백 같은 경우에는 뭐 키워드가 있었다. 그러면 적어두시면 좋고요. 우리 앞선 수험생을 위한 독해 공부 비법에서 이런 이야기 들었었잖아요. 그냥 주주주주 읽고 답 맞추지 마시고 머릿속에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이 문장에서 이 단어는 무슨 뜻으로 쓰인 걸까? 갑자기 세 번째 문장이 이 글에서 굉장히 생뚱맞게 느껴지는데 이 문장이랑 앞에 문장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여백에 적어두시란 이야기입니다. 적어둬야 강의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부족했던 그 부분을 쏙쏙 메울 수가 있는 거니까. 또 하단에 있는 이 빈칸은요, 이제 여러분이 나름 읽었던 글의 내용을 여러분 나름의 방식으로 요약하는 서머리 빈칸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간략한 글줄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저는 제가 정리한 마인드맵을 학생들과 공유했었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실제로 이 수험장에서 시험을 치고 돌아온 학생들이 제일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머리 빈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와, 이렇게 서머리 빈칸으로 정리를 하니까 글의 내용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시험장에서도 그 내용이 그대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자, 제가 아까 잠깐 그 서머리 할 때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자, 실제로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마인드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일단 우리는 무슨 글인지 당연히 모르죠. 마인드맵만 보고 얼마나 유추할 수 있는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로마, 실직과 가난, 범죄 위험의 증가, 스포츠의 활용, 군사훈련, 오락거리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글의 내용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단지 마인드맵만 봤는데? 네, 할 수 있죠. 아, 로마가 실직이 굉장히 많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가난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했나 보다. 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스포츠를 활용했는데 군사들 같은 경우에는 군사훈련 대용으로 스포츠를 활용하기도 했고 일반 군중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라 이 스포츠를 좀 오락거리 삼아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스포츠를 활용했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 라고 여러분이 지금 마인드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내실 수 있죠. 이제 이게 마인드맵이 가진 힘이고요. 여기서 영어가 좀 일정 수준에 이른 고급 수준의 학습자라면 제가 또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이 이 마인드맵을 보면서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우리말로 풀어냈듯이 영어로 한번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영어로 서머리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특히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글을 읽고 나서 어떤 페이퍼를 읽고 나서 이걸 서머리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자꾸 베껴쓰기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인드맵으로 뼈대만 정리한 뒤에 다시 서머리를 쓸 때에는 본 글이 아니라 마인드맵만 보고 복원을 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언어로 얼마든지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마인드맵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요. 목차를 활용해서 노트 필기를 하는 목차 활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목차가 이제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일단은 to 부정사가 뭔지 제목 밑에 개념을 적으시는 거예요. 아, 이건 to로 시작하는 말, 그리고 부정사, 변하지 않는 말이니까 앞에
어떤 수, 어떤 인칭이 왔던 간에 얘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정리하신 뒤에 용법이 3가지가 있는데 명사적 용법이라는 건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의미이고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건 명사를 꾸며준다는 의미이고 부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뭐 하기 위하여 뭐 등등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크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뭘 보고? 목차를 보고 복원을 해내는 거죠. 자, 이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고요. 또 하나 정말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이 부록노트 만들기입니다. 우리 EBS에는요,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정말로 눈부시게 성적 향상을 이뤄낸 학생들의 이야기, 그 학생들의 인터뷰를 담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시청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할 때 이 방법을 썼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부록노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던 거, 이제 그게 메인 노트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사 노트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또 만들어서 뭘 하려나 봤더니 우리 아까 노트 필기에서 핵심어들은 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노란색 부분만 수정 테이프로 다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빈칸을 메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우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이 부분에 이해가 부족했구나. 이제 이렇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아까 문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파란색 펜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파란색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다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연결어 아까 세모로 표시했었잖아요. 연결어에 해당하는 단어만 다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어를 채워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동일한 지문이지만 상당히 다각도로 공부할 수 있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시중에 있는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정말 100배, 1000배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특히나 학교 내신에 대비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 이상으로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부록노트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요. 보통 영어 공부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이 주제 문제, 제목 문제를 크게 어려워하진 않는데 가장 끝까지 힘들어하는 게 바로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 배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나 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접착식 메모지에다가 순서적으로 좀 중요한 지문들은 다 문장을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메모지를 섞어 놓은 뒤에 자신이 다시 바른 위치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순서 문제 틀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부록노트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특히 독해에 있어서 문법적으로 구문적으로 좀 복잡한 문장들은 따로 구문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독해 공부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드렸었고요. 또 오답 노트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때는 그냥 오답을 단순히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내게 된 사고의 과정을 한번 되밟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거는 기출 공부 이야기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록 노트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메인 노트를 또 보강해 가신다면 더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노트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이제까지 노트는 그냥 바른 글씨로 꼼꼼하게 예쁘게 잘 적으면 되는 거지, 최대한 많이 적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수험생들은 사실 상당히 체계적인 노트 필기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색깔도 활용하고 나름의 기호도 활용하고 여백도 활용하고 하는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또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마인드맵을 거꾸로 복원해서 요약문도 써보고 목차를 활용해서 각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그리고 부록노트로 동일한 지문이지만 여러 각도에서 다시 복습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마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 함께 했던 이 여러 가지 노트 필기법 중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공부법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어떻게 나에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랑 이제 10시간에 걸쳐서 영어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모든 비법은 다 전수해 드렸으니까 이제 남은 일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실제로 그걸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들 이 영어 공부의 비법 잘 활용하셔서 즐거운 영어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랑은 서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좋은 강의에서 다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